안녕하세요, 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과 의료에 대한 어떤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치과가 얼마나 많고 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치과계에서 일어난 주요 변화와 통계를 다룬 치과 의료 영감을 바탕으로 해서 치과 병원의 수, 치과 의사의 수, 치과의 의료비, 그리고 주요 치과 진료 행위 등 다양한 내용을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치과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한국 치과계 의료 현황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2023년도냐고요? 2024년도는 안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발표된 2023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알아봤어요. 먼저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치과 병의원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치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치과가 생겼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2023년도에는 치과 병원은 239개소가 있고요. 치과 의원은 19,032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총 19,271개소의 치과 병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과병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치과병원과 같은 큰 치과병원을 의미해요.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치과병원이 되려는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규모도 커야 되고. 우리가 흔히 보는 동네 치과병원은 엄밀하게 말하면 병원이라기보다도 치과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00년에는 전체 치과에 있는 병의원 수가 1,652개소라고 했으니까요. 23년까지 한 80.9%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9,000개 이상이 증가한 거죠. 이렇게 증가한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9,000개 가까운 치과가 새로 개원했다고 해요. 아, 세상에 왜 이렇게 치과 개원을 많이 하는 거야? 그만 좀 해!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겠죠. 그렇다면 최근 몇 년간의 개업과 폐업 현황은 어떨까요? 이게 더 흥미로웠습니다. 2023년 동안 한 해 동안 개업한 치과 병의원 수는 756개소였고요. 폐업한 병의원 수는 572개소예요. 개원한 의원과 폐업한 의원의 차이가 160 정도 되네요. 그러니 실제로는 1년 동안 160개 정도가 개원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60개면 몇 개야? 1년을 365일로 생각했을 때 3일에 하나씩 생기고 있는 거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개업을 더 많이 하니 그만큼 폐업도 많이 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과 폐업의 증가 추세가 여전히 눈에 띄고 있고요. 2020년도와 비교했을 때 개업은 2.4% 감소, 폐업은 21.1%가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치과 병원의 개업과 폐업의 비용률이 계속해서 변동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치과 산업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시사예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지 않더라고 해도 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치과 의사 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활동하는 치과 의사가 2936명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24,150명, 2023년도에는 28,392명으로 나타났어요. 13년 동안 35.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2023년도 기준으로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 의사 수는 전체 치과 의사 수의 93.6%에 달해요. 이 수치는 뭘 의미하냐면 치과 의사의 대부분이 현장에서 실제 진료를 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치과 의사는 은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원장님들도 보면 은퇴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오래된 원장님들은 환자 수를 줄여가며 진료의 로드를 줄여가는 것은 봤는데 은퇴하시지 않았어요. 저희 미래인 것 같아서 슬픕니다. 그래도 은퇴를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건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치과 의료비는 2022년도에 약 11조 원 가까이 달했고요. 그 중에서 정부 의무 가입제도,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게 이제 4조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 많은 금액이라 예상도 안 되는데요, 저는. 가계 직접 부담은 약 7조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이 데이터는 치과 의료비의 가장 큰 비중이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건강보험이 상대적으로 적게 보상이 된다는 거죠. 치과 건강보험료는 2022년도 기준으로 치과의원은 34.3%라 그러고 치과 병원은 약 26%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의과의 건강보험률인 약 60%에서 현저히 낮은 수치예요. 치과는 보장률이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의과보다는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치과는 건강보험이 다른 의료과보다 적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가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아 망가지지 않게 관리 잘하세요. 아시겠죠?
연령별 요양급여를 봤을 때 아동과 청소년은 약 6천억 정도 되고 청소년은 한 8천억. 근데 40대에서 60대까지가 1조 정도. 그리고 노년층, 특히 노년층이 한 2조에 가까운 금액을 해요. 실제적으로 60대 후반부터 급여비가 다른 나이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당연하겠죠.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더 아파지는 부분이 많았으니까요. 치과 질환에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할까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치과 건강보험에 따르는 대기 중에서 치은염, 치주 질환을 환자 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치아 우식증이기 때문에 이는 치과 질환이 매우 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치은염과 치주 질환이 건강빈도, 다빈도 상도에 포함된다는 것 또한 중요한 볼 수 있어요. 때문에 잇몸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칫솔질과 치실을 꼼꼼히 해야 되겠죠. 2023년도까지 제출된 치과의사 전문의는 16,000명 정도 되고요. 특히 통합치료과 전문의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310명의 치과 전문의가 새로 배출이 됐어요. 치과위생사나 치과 기동대 현황도 살펴보면은 면허 등록된 치과위생사는 약 97,000명이었는데 현재 활동하는 치과위생사의 수는 48%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활동하지 않은 치과위생사가 많다는 점도 드러났어요. 위생사분들이 치과일이 힘든 건지 끝까지 하지 않으시거나 나이가 들면서 취업이 상대적으로 안 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한국 치과계 의료계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치과 병의원과 치과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은 환자분들의 치과 진료를 좀 더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치과 병원이 없어서 못 받는 건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이나 치과 및 진료 부담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더 많이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환자분들의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치과 의료계가 더욱 발전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의 개선과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치과 의료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 영상이 치과계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치아가 아프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치과병원에 자주 치료받을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